새벽 2시, 저는 펜션 창고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74의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예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우리 딸과 사위가 이 새벽에 나를 찾고 있는 거야? 창고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이상해, 분명히 방에 계셨는데. 빨리 찾아야 해. 새벽이 되기 전에 수면제를 많이 탄 차를 들이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고 치매가 심해졌다고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요양원, 설마 우리 딸이? 갑자기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기서 소리 났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딸과 사위는 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지금부터 6일 전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6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산골 마을 솔향기 실버 펜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당신이 남겨주신 이 펜션 덕분에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셔요. 펜션 안에서는 78 어르신 몇 분이 화투를 치며 웃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숙 씨 덕분에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집보다 더 좋아요.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나? 검은색 SUV에서 딸 미영과 사위 태준이 내렸습니다. 미영은 정장을 입은 깔끔한 여성이었고 태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어머 미영아, 태준이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펜션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너희 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미영과 태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우리는 펜션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라도 한 잔에 몸에 좋은 대추차가 있어. 제가 차를 끓이러 가는 사이 미영과 태준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장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신데. 우리 회사 망한 거 몰라? 빚이 5억이야. 이 펜션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건 다른 방법 있어? 엄마는 절대 펜션 안 팔겠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후견인이 되어서 처분하는 수밖에. 치매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수면제를 조금씩 타는 거야. 그럼 정신이 흐려지면서 치매 같아 보일 거 아니야? 저는 차를 들고 왔습니다.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조용히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펜션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미영아, 너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미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 큰 펜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나는 아직 정정해. 몸도 튼튼하고 정신도 말짱해. 그래도 엄마 만약을 대비해서 펜션을 저희 명의로 바꿔놓는 게 어때요? 상속세도 절약되고. 안 돼.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남한테 넘겨줄 생각 없어. 어머님,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안 돼. 이 펜션은 내가 직접 운영할 거야. 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몸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어떡하려고요? 무슨 일이 생겨? 나는 건강해.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치매라도 생기시면. 치매? 누가 치매래?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치매 같아 보여?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의 경우는 생각하기 싫어.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럼 요양원 같은 건 절대 생각 안 하세요? 요양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사람이 왜 요양원에 가?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구경도 싫어.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미영과 태준이 서로 실망스러운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해. 미영이 표정이 왜 그랬지? 그리고 태준이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희 집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미영아. 네? 너 혹시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안 좋더라.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정말? 뭔가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정말 괜찮아요. 그럼 푹 주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펜션을 자꾸 넘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그때 거실에서 TV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 가족들이 부모님을 속여서 요양원에 입원시킨 후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치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등을 사용해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저는 깜짝 놀라며 TV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뭐라고? 가해자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미영이가 아니야.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제 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영이와 태준이의 표정이 계속 생각나. 그리고 펜션을 넘기라고 하는 것도 뉴스에서 본 것처럼 설마.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와? 창문으로 내다보니 미영과 태준의 차였습니다. 왜 다시 온 거지? 뭔가 잊고 간 게 있나? 저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창문 사이로 조용히 내다보았습니다. 미영과 태준이 차에서 내려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안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비계획밖에 없어. 정말 괜찮을까 들키면. 안 들켜. 수면제 조금씩 타면 서서히 정신이 흐려질 거야. 그럼 치매 증상으로 보이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요양원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려면 그래야 해. 펜션 팔면 7억은 받을 수 있어. 장모님이 알아채시면 어떡하지? 모를 거야. 나이 드시면 원래 깜빡깜빡하잖아. 수면제 탓이라고 생각 못 할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내 딸이 나를 수면제를 타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일부터. 차에 조금씩 타서 드리면 돼.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거야. 치매 진단서는?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놨어. 돈만 주면 해줄 거야. 그럼 요양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대로 면회도 못 오게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증거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인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런 아이였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어르신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요즘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뭔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미영이가 나한테 수면제를 탈까?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때 미영이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오늘 점심때 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삼계탕 사가지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몸에 좋은 차도 하나 사왔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차? 네, 수입산 건강차예요. 엄마 나이에 정말 좋다고 해서요. 어떤 차인데? 그냥 약초차예요. 와서 보여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강차. 설마 그 차에? 오후 12시에 미영과 태준이 도착했어요. 엄마 왔어요? 어머님 삼계탕 사왔어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한테 잘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미영이 예쁜 포장의 차를 꺼냈어요. 프리미엄 약초차예요. 하루 2번씩 드시면 몸에 정말 좋대요. 뭐가 들어있는데? 당귀, 천궁, 백작약. 여성에게 좋은 약재들이요. 지금 한 잔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나중에 마실게. 엄마, 뜨거울 때 마셔야 효과가 좋아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미영이 차를 끓이러 갔어요. 저와 태준이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때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는데 왜? 나이가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혹시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나는 아직 정정해. 물론이죠. 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미영이 차를 들고 왔어요. 엄마, 차 다 우렸어요. 드세요.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향이 좀 특이하네. 약재 향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저는 차를 입에 대려다가 멈췄어요. 미영아, 너도 마셔봐.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약초차는 못 마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있어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럼 내가 혼자 마시라고? 너무 진하지 않나? 엄마 체질에 맞게 만든 거예요. 드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단맛이 났지만 뭔가 이상한 뒷맛이 있었어요. 맛이 좀 쓰네. 약이니까요. 계속 드시면 익숙해져요. 어머님, 하루 2번씩 꼭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알았어. 삼계탕을 먹는 동안에도 미영과 태주는 계속 제 상태를 관찰했어요. 엄마, 기분 어때요? 몸에 변화 있어요? 뭐가 변할 게 있어? 방금 마셨는데. 며칠 드시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저녁 7시에 미영과 태준이 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왔어요. 이상해. 낮잠도 안 잤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소파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밤 10시에 깨어났어요. 어머, 내가 언제 잠들었지? 시계를 보니 3시간이나 잠들어 있었어요. 이상해. 나는 평소에 낮잠 안 자는데. 혹시 그 차 때문에? 갑자기 어젯밤 들은 대화가 생각났어요. 수면제를 조금씩 탄다고 했는데 설마 오늘 마신 그 차에? 저는 차 포장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성분 표시가 없네. 그리고 제조업체도 없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그런 제품은 없었어요. 정말 수면제를 탔구나. 내 딸이 나한테.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어나는데 머리가 무거웠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르신들 아침 식사 준비가 늦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평소와 다르게 늦으시네요. 죄송해요. 오늘 몸이 요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하지만 저는 무리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면제 때문이야. 정말로 내 딸이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있어. 그때 미영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저녁에 또 갈게요. 차는 잘 드세요? 응. 오늘 저녁에도 한 잔 드세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미영아. 네? 너 혹시 엄마한테 숨기는 일 있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요즘 너 표정이 이상해서.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녁에 뵐게요. 저녁 6시에 미영과 태준이 다시 방문했어요. 엄마, 오늘은 몸 상태가 어때요? 좀 피곤하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차 드세요. 또다시 같은 차를 끓여줬어요. 저는 마시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차 정말 매일 마셔야 해? 네,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저는 차를 마신 후 30분쯤 지나니 또 졸음이 왔어요. 또 졸리네? 그럼 일찍 주무세요. 엄마는 푹 쉬세요. 저희는 이만 갈게요. 제가 잠든 후 미영과 태준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네. 그럼 이틀 만에 벌써 졸음이 오고 있어. 일주일만 더 하면 정말로 요양원에 모실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려면. 하지만 저는 완전히 잠든 게 아니었어요. 침실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이구나. 내 딸이 나를 속이고 있어. 일주일 후면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고. 3일째 아침이 되자 제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자꾸 깜빡거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정숙 씨,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인근 24시간 카페로 갔어요. 카페 사장 윤 씨는 저와 친한 사이였어요. 어머, 정숙 씨, 어떻게 오셨어요? 윤 씨,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사실은 우리 딸이.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윤 씨는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미영 씨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저도 믿기 싫어요. 하지만 확실해요. 차 마신 후에 계속 졸리고.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내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그런 일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 씨 도와주세요.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애들이 본색을 드러내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해 볼까 해요. 그럼 저 애들이 안심하고 진짜 계획을 털어놓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4일째 저녁 미영과 태준이 또 찾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들이 누구지? 엄마, 저 미영이에요. 미영이? 누구야? 모르겠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딸 미영이에요. 아, 미영이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 차 드세요. 정신이 좀 나아질 거예요. 차? 뭔 차? 몸에 좋은 약초차예요. 드세요. 저는 마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치매 연기를 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받자. 요양원도 연락해야겠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내일 병원에 데려간다고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는 거구나. 5일째 아침 미영과 태준이 일찍 왔어요. 엄마,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 왜? 어머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해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경미한 치매 증상이 보이네요. 치매요? 저는 멀쩡한데?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해요. 요양원 입원도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과 태준이 이야기했어요. 진단서 나왔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내일 당장 모시자. 더 늦으면 엄마가 눈치챌지도 몰라. 내일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날 밤 저는 윤 씨에게 전화했어요. 윤 씨 큰일이에요. 내일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요. 뭐라고요? 벌써?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까지 받아왔어요. 내일 아침에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이 있어요. 윤 씨만 도와주시면 돼요. 무슨 계획이에요? 내일 아침에 내가 정말 깊이 잠든 것처럼 연기할게요. 그럼 저 애들이 안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몰래 와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 주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6일째 새벽 2시 저는 잠든 척하면서 미영과 태준을 기다렸어요. 예상대로 그들이 몰래 찾아왔어요. 엄마 깊이 주무시네. 수면제 효과가 확실해. 이제 요양원에 데려가자. 짐은 나중에 정리하고.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돼? 치매 진단서도 있고 가족이 결정한 거잖아. 장모님이 깨어나시면. 깨어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요양원에 있을 텐데. 그때 윤 씨가 몰래 펜션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펜션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후견인이 되어서 처분할 거야. 7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장모님은 모를까? 요양원 깊숙한 곳에 보낼 거야. 면회도 제한하고. 어차피 치매 환자 취급받을 테니까 뭘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듣고 있었어요. 내 딸이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자, 그럼 엄마를 차에 태우자. 조용히. 그들이 저를 깨우려 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저는 계속 잠든 척했어요. 완전히 기절하신 것 같은데. 수면제를 좀 많이 탔나 봐. 괜찮아. 들쳐서 데려가자. 그들이 저를 들어서 차로 옮기려고 할 때 새벽 2시 30분 미영과 태준이 저를 차로 옮기려는 순간 저는 갑자기 눈을 뜨고 말했어요. 잠깐. 엄마 일어나셨어요? 어떡해. 미영아, 태준아, 나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치매?
누가 치매래? 저는 똑똑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6일 동안 너희가 내 차에 수면제 탄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계획도. 무슨 소리를 해요?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한 모금도 제대로 안 마셨어. 전부 화분에 버렸지? 그럼 지금까지 연기야 너희 같은 자식들 본색을 보려고. 그때 윤 씨가 녹음기와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어요. 다 녹음하고 촬영했어요. 누구야? 내 친구야. 그리고 이미 경찰에도 신고했어. 윤 씨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펜션 팔면 7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요양원 깊숙한 곳에 보낼 거야. 면회도 제한하고 치매 환자 취급받을 테니까 뭘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미영과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6일 동안 계획적으로 수면제 먹인 게 오해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이제 너희도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해봐.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녹음과 동영상 다 있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뭘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버리려던 것들을 용서하라고?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미영과 태준이 수갑을 찼어요. 엄마, 우리 애들은 어떻게? 내 애들? 너희가 나를 버리려 할 때는 생각 안 했지? 어머님, 제발 한 번만. 6일 동안 매일 독타 쓰면서 경찰차가 떠나고 저와 윤 씨만 남았어요. 정숙 씨,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그래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딸인데. 딸? 나를 죽이려던 것들이 딸이야? 이제 남남이지. 다음날 오전 저는 여유롭게 어르신들과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정숙 씨,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응, 나쁜 것들을 내쫓아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며칠 후 뉴스에서 나왔어요. 모녀 사이인 45세 김모 씨와 47세 박모 씨가 노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이용해 노모의 정신을 흐리게 한 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씨 카페에서 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숙 씨가 정말 대단해요.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딸이 엄마를 그렇게 속이다니. 요즘 세상 참. 하지만 정숙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유만만하더라고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들은 존속상대 사기 및 감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미영과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가 답했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하셨어요. 펜션에서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딸과 사위를 직접 신고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나를 죽이려던 것들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이제 내가 진짜 편하네. 앞으로 계획은? 계속 펜션 운영할 거야. 진짜 가족 같은 어르신들이랑 함께. 6개월 후 펜션이 뉴스에 나오면서 유명해졌어요. 예약이 밀려 있었어요. 윤 씨 고마워. 덕분에 악한 놈들을 벌 줄 수 있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오히려 감사하지. 진짜 내 딸이 어떤 애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래도 윤 씨,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 내 딸은 후자였고 윤 씨는 전자야. 1년 후 미영이 출소 후 펜션을 찾아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 미영이에요. 저는 문을 열었지만 차가웠어요. 뭐 하러 왔어?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1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지. 엄마, 제발.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며 남편도 도망갔고 네, 다 잃었어요. 이제 엄마밖에. 나밖에 없다고? 1년 전에 나를 버리려 할 때는 생각 안 했지? 엄마, 미영아,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엄마, 제발.
저는 문을 닫았어요. 자업자득이지 엄마를 배신한 대가야. 마지막으로 저는 펜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쁜 것들을 다 내쫓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한테 배신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절대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벌 받아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 우리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젊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해요. 특히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 딸과 사위,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겠죠.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세요. 그게 정의예요. 이렇게 해서 제 완벽한 복수가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던 불효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당하면 반드시 대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는 것들에게 호되게 당하는 맛을 보여주세요. 저처럼 지혜롭고 용감한 시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